자, 자, 지층의 나이. 자, 지층들의 나이인데, 지층 나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연령, 누가 먼저고 뒤인지, 그리고 절대 연령, 진짜 나이. 두 가지인데, 자, 가볼게. 자,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지사란 말은 땅의 역사. 그래서 지층의 순서를 결정하거나 또는 과거에 이 땅에서 어떤 지질적인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요거 지사학의 법칙. 자, 첫 번째가 수평 태적의 법칙. 자, 수평 태적의 법칙이라는 것은 수평선과 나란하게 쌓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적될 때 수평면과 나란하게 태적이 이루어진다. 참고로 당연히 낮은 곳부터 먼저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고르게 평평하게 쌓인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밑에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 때문에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이게 된다. 아래부터 채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모습도 보게 되면 지금 지층들을 보게 되면 수평선과 나란하게 수평과 나란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휘어져 있다면 뭘 받아서? 횡압력 받아가지고 습곡 구조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수평선과 나란한 수평면과 나란한 이런 형을 띠고 있다는 거지. 기본 형태가. 자, 두 번째로 지층 누중의 법칙. 누란 말은 누적된다. 중이란 말은 많다. 그 말이 되지? 자, 뭐냐면 지층들이 쌓일 때 당연히 아래부터 쌓이는 거잖아. 그러면 아래쪽과 위쪽 중에 역전되지 않았다면 누가 더 나이 많은 겁니까? 아래쪽이. 이거야. 단순한 원리야. 당연히 아래쪽이 먼저 쌓인 거다. 역전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이가 더 많다.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세 번째로 동물군 천의 법칙. 자, 동물군 천의 법칙은 이거는 화석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모나이트가 나온 화석, 자, 암모나이트가 나온 지층, 삼엽충이 나온 지층. 누가 더 나이 많은 거지? 삼엽충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화석 가지고 순서 결정하는 것, 누가 먼저인지 뒤인지 확인하는 것, 무슨 화석이었죠? 표준 화석. 그렇지. 환경 알려주는 건 뭐지? 시상 화석. 좋아. 자, 지층의 나이가 어릴수록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일수록 좀 더 진화되어 있는 생물의 화석이 분포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원래 동물군 천의 법칙은 지층 나이 어릴수록 진화 정도가 증가한다, 많아진다 이야기를 하지만 필요 없어. 그냥 각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이 달라. 이 화석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동물군 천의 법칙. 근데 동물군 천의 법칙은 생물군 천의 법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화석도 있으니까. 됐나? 근데 동물 화석하고 식물 화석 중에 누가 더 많죠? 식물 화석. 생물들은 식물 월등히 많잖아, 맞지? 근데 딱딱한 부분을 가진 애들이 화석으로 잘 남잖아. 그래서 화석은 동물 화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군 천의 법칙을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니, 뭐, 많이 있지. 많이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화석 가지고 생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자, 이거 표준 화석들인데, 나중에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정도는 필수야. 이 정도는. 시대가 어느 시대고 생물들이 뭐 있는지.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삼엽충 있고 필석. 참고로 이 필석 같은 경우에 전체가 다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 조합시킨 거야. 갑주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이는 고기. 자, 방추충. 이게 잘렸죠? 이게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른 거고. 화폐석도 잘랐지?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폐. 뭐지? 뭐지? 동전 모양. 그 화폐석을 한 거지. 뭐, 암모나이트나 공룡이나 시조새, 새의 시조. 이런 거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다음 정리할게. 자, 네 번째. 이거 그냥 암모나이트 아까 삼엽충 누가 더 나이 많다? A가 더 나이 많다. 자, 네 번째로 관입의 법칙. 별거 없습니다. 관입한 놈이 나이 많아? 관입당한 놈이 나이 많아? 관입당한 놈이 나이 더 많지? 이 내용이야. 그래서 관입의 법칙이라는 것은 관입당한 애가 먼저 있었다. 걔가 나이가 더 많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본다면 지금 자, 그림으로 본다면 A, B, C, D. 자, 참고로 A, B, C. 이 지층이 역전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참고로 부정한 면 위에 기저해가면 올라가 있고. 그러면 A부터 B, C. 마지막에 T가 관입하면서 들어왔잖아, 맞지? 자, 그래서 순서는 A, B, C, D가 되겠지만 관입의 입장에서 본다면
A, B, C보다는 관입한 D가 더 나이가 적다는 거지. 됐지? 관입당한 놈이 나이가 더 많다는 것. 자, 다섯 번째로 부정합의 법칙. 자, 부정합 법칙은 별거 없잖아?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아래가 큰 시간 격차를 가지는 거. 이 내용이잖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지층의 대비인데, 여기서 대비란 것은 비교한다 그 말이잖아? 누가 먼저 D인지 비교하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지층의 대비. 그러니까 지층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지질 구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암상에 의한 대비 또는 화석에 의한 대비. 암상이란 것은 암석의 모양, 암석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또는 지질 구조를 비교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걸 이용해서 비교해서 누가 먼저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참고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에 이용하는 것. 순서를 결정하는데 해결의 열쇠가 된다 해서 우리가 열쇠층이라고 부릅니다.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열쇠층. 참고로 여러분들 잠금 장치를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죠? 자물쇠. 시건 장치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나? 건자가 뭐냐면 열쇠 건자의 한자로. 그래서 우리가 열쇠층이라 하기도 하고 건층이라 하기도 하고. 참고로 이 두 단어 다 나옵니다. 어떤 문제는 열쇠층이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건층이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둘 다 나오니까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쇠층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잘 일어나지 에서만 되는 애들 말이에요. 바로 응회암 또는 석탄 또는 석회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응회암은 뭐가 쌓인 거죠? 화산재. 그러면 화산 분출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 맞지? 바로 특정 상황에서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우거져 가지고 현재 보면 탄화가 것도 되는 애들이야. 그리고 석회암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바다의 육지야. 바다를 그랬죠? 강원도에 석회암 많은데 과거에 바다였다 그 말이잖아, 맞지? 바로 특정 시기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안 지역에 이 지역에 우리 학교에 화산 분출이 있었어. 화산을 폭발했어. 그러면 이 화산재들이 장안뿐만 아니라 일광이나 정관에도 쌓일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일광이나 정관이나 우리 지역에서 각 지층을 비교해 볼 거야. 그러면 화산 분출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세 개 지층에서 여기 응해암, 여기 응해암, 여기 응해암. 얘들은 다 같은 시기네.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지. 됐나? 그렇게 해서 나이를 비교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본다면 볼게 다시. 암상에 의한 대비는 참고로 아까 화산 분출 이 화산재가 뭐 여러분들 중국까지나 또는 미국까지나 유럽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역들만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인접해 있어야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애들이 쌓일 거니까. 됐지? 자, 넘어갈게. 자, 이것들 응이암과 석탄 얘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같은 애들, 같은 애들. 됐지? 그럼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면 석탄층 위에 있는 얘들은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애들이네?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지역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묶어주는데 자, 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제일 오른쪽과 제일 왼쪽은 없지. 왜냐면 각 지역마다 쌓이는 게 비슷하더라도 풍화침식 받아가지고 제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 지층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동일하진 않아. 그렇지만 기준이 되는 애들 가지고 딱 잡아주게 되면 현재 같은 시기 애들을 서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화석에 의한 대비. 자, 화석은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석입니다. 이제 생물의 화석을 비교하는 건데 표준화석 가지고 시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삼엽충 나와 안 나와? 우리나라에 삼엽충 화석 나오죠? 강원도 실험에 있다고 그랬잖아. 중국에도 있습니까? 미국은? 유럽 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화석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가까운 지역은 물론 서로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지층들도 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자, 표준화석의 조건 기억납니까? 분포 면적이 넓다. 생존 기간은 짧다. 왜냐하면 특정 시간을 딱 알려줄 거니까 짧아야지만. 됐지? 자, 요거 방추층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메페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같은 층 애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입니다. 이 단원 지층의 연령. 끝나갑니다. 자, 지층의 연령. 자, 지층의 연령은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 있는데 상대 연령. 자, 상대 연령은 상대적인 나이야. 여러분과 나를 비교한다면 내가 더 나이 많은 거잖아, 맞지? 근데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이야기는 없어. 그냥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게 상대 연령. 그래서 지층과 암석의 상대적 선후 관계만 따지는 것을 상대 연령이랍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지사기 법칙, 땅의 역사를 따지는 것. 자, 지사기 법칙 가지고 이용한다. 별거 없습니다. 지층의 단면 구조를 줘놓고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여러분, 자, A, B, C. 참고로 A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게 관입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입은 플러스 표시나 V 표시나. 근데 V 같은 경우는 분출된 걸 말해. 세 개까지 표현한다면 곱하기까지 표현합니다. 자, 그럼 봐봐. 원래 태적될 때 어떻게 쌓인다 그랬죠? 수평선과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그랬지? 그러면 A처럼 이렇게 곡선 형태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관입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리고 쌓이게 되면 층층이 쌓이게 되면 층리가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근데 A, B 같은 경우는 층리가 지금 휘어져 있잖아. 원래 수평선과 나란하게 쌓이는데. 그럼 뭘 받았단 말이지? 횡압력을. 됐지? 그러면 얘들 한번 설명해 보면 B가 쌓인 다음에 습곡이 되었다가 A가 관입을 하고 잘려나간 뭡니까? 부정합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C가 쌓인 거지. 이렇게 태적 순서와 함께 일어났던 지질 사건들을 여러분 나열할 수 있어요. 됐나? 입니다. 그림들. 네. 자, 두 번째. 자, 마찬가지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것은 관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B가 먼저 쌓였고 A가 이 뜨거운 마그마에서 변성된 부분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거죠. 맞지? 자, 그런데 관입을 할 때 C가 있으면 관입할 때 C까지 딱 멈추고 이런 일은 없잖아. 맞죠? 그래서 B, 그 다음 A, 그 다음 부정합. 되겠지? 그래, C가 되겠지? 그래서 B가 퇴적되고 A 관입하고 부정합되고 C와 D가 쌓이고 다시 전체가 기울어지고 부정합되고 E와 F가 쌓인 거지. 됐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입은 A와 C가 관입이잖아, 맞지? 참고로 기호로 본다면 A는 관이고 C는 원래 분출입니다. 분출됐더라도 위에 잘리고 새로 쌓인 거지. 맞나? 그냥 여러분들 그냥 쉽게 A와 C는 그냥 관입을 생각하셔도 돼. 자, 그러면 B가 먼저 쌓이고 A가 관입하고 A와 B가 다 잘리는 부정합이 있고 D가 쌓인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이 D까지 C가 뚫었기 때문에 C가 관입한 거고 그리고 모두 다 깎아버렸지? 참고로 아까 C 관입은 관입이 딱 멈춘 일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부정합되고 E가 쌓인 거지. 순서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층들이 단층에 의해서 잘렸잖아, 맞지?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쌓이고 단층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A라는 거야. 제일 마지막 이 단층까지 덮었잖아. 확인했잖아. 그래서 A가 제일 마지막인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쉽잖아, 맞지? B, C, D 될 거고, 현재 보면, 자, B, C, D 된 다음에 부정합되고, E가 쌓이고, 또 부정합된 다음에 마지막 F가 쌓인 거지? 그런데 이들을 다 잘렸잖아. 무슨 단층입니까? 역단층이죠. 자, 지금 여러분 밑에 보지 말고 위에 보는 게 낫지? 위에 보는 게. 위가 지금 수평선과 나란하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상반이 오른쪽이 왼쪽이야? 상반은 오른쪽. 상반이 올라갔죠? 이건 역단층인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단층까지 지금 덮어 있는 상태니까 A가 마지막에 관입한 거지. 됐죠? 자, 이제 자, 절대 연령. 진짜 나이 재는 것. 진짜 나이 재는 것. 참고로 절대적 생성 시기. 자, 진짜 나이를 말합니다. 실제 나이를. 자, 이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합니다. 자, 참고로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 이런 이야기했지. 어디서 배웠죠?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지구 중심부의 열과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정 불안정?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어서 다른 원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모원소라고 하고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될 건데 그 바뀐 애를 뭐라 불러? 자원소랍니다. 어미 못자 아들 자자. 그래서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서 불안정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다른 원소로 바뀌지가 낮다.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을 외부로 방출시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원소 또는 자원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붕괴라고 하고 에너지가 방출되게 될 건데, 자, 되겠죠? 자, 참고로 이때 자 조심할 것이
이 붕괴되는 속도는 온도와 압력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서 어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붕괴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낮아서 그런 거 없음. 상관없이 붕괴 속도가 일정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이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 내부는 압력도 다르고 깊이에 따라 압력과 온도 다 다를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럼 넘어가면 자, 반감기. 자, 이들이 붕괴된다. 원래 방사성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 그러면 이 방사성 원소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 다른 놈으로. 그럼 양이 어떻게 되지? 줄겠지. 그래서 이들이 붕괴되어서 양이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줄 거니까. 그래서 방사성 원소가 처음 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한다. 그런데 붕괴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든 간에 이 반감기는 일정합니다. 비율적인 거야. 비율적인 거. 확률적인 거라서 무조건 이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 붕괴되어서 그 양이 줄어들 거니까. 자, 그래서 조심할 것이 처음 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확률적인 거다. 비율적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에서 50 되는 것, 50에서 또 반인 25가 되는 것, 25의 반인 12.5가 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양을 따지시면 된다. 자, 그래서 나이를 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사성소 A가 방사성 원소로 할게. 자, 실제 반감기는 뭐 짧은 거는 몇천 년도 있고 긴 거는 뭐 수억, 수십억 많습니다. 근데 쉽게 하기 위해서 반감기가 2년이라고 했을 때 자, A 양이 자, 1에서 2분의 1로, 4분의 1로, 8분의 1로, 16분의 1로 계속 줄겠지? 계속 반 갈 거잖아? 2분의 1씩 계속 갈 건데 모두 다 걸린다는 거지. 그치? 다 똑같습니다. 자, 반감기 앞의 양 상관없어. 자, 100에서 50대건 80에서 40대건 60에서 30이 되건 앞의 양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반감기는 일정하다. 자, 볼게. 그래프 여러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모원소인 방사성원소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양이 감소하죠? 근데 이들이 뭐로 바뀌어? 자원소로 바뀔 거니까 모원소는 계속 줄지만 감소량품 자원소가 될 거니까 이들 양 계속 늘어나는 거지.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 거지. 됐나? 자, 그래프는 뭐야? T. 여기서 T가 바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T라는 시간 동안 계속 2분의 1, 2분의 1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는 거. 자,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문제 좀 많이 풀 거야. 자, 모원수는 계속 자원수는 늘어난다. 자, 왼쪽은 1에서 처음 양을 1이라 둔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그냥 100이라 둔 거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갈게. 자, 그럼 오늘 얘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 얘만 풀고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A가 처음 양의 16분의 1이 되었다. 자, 그리고 A의 반감기는 2년이다. A는 방사성 동위원소야. 자, 그러면 16분의 1, 2년. 자, 몇 년 지났습니까? 자, 16분의 1이 되었단 말은 반감을 몇 번 한 거지? 4번 맞습니까? 그러면 2년짜리가 4번. 얼마다? 8년 지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8년 됐습니다. A 모원소가 B로 바뀔 건데 A 모원소가 B라는 자원소로 바뀔 건데 자, A와 B의 비율이 1대 7이야. 자, 그렇다면 절대 연령은 얼마인지 반감기 2년 동일합니다. 자, 동률이 얼마죠? 자, 참고로 A가 B로 바뀌어. 그러면 A는 줄지만 B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총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둘을 더하면? 안 변하겠지. 나중에 A가 다 B로 다 바뀌겠지만. 맞나? 어쨌거나 A가 순전히 B는 A가 B로 바뀌기 때문에 이들의 두 개 합은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놈이 줄고 한 놈은 늘어나고. 됐지? 자, 그러면 총량을 생각하시면 돼. 자, 1과 7을 더하면 얼마야? 8이지. 총량은 8인데 지금 방사성 원소가 1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 맞아? 총량 8 중에 지금 1이 있다. 그 말은 8분의 1이 있는 거지. 됩니까? 처음에는 방사성 원소밖에 없었잖아. 그럼 지금 방사성 원소는 8분의 1이 남아있다. 그럼 반감 몇 번? 3번. 반감기 2년이니까 2년짜리 3번 그 말이죠? 6년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현재 전체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년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